안녕하세요. 2019년 제2회 고등검정고시 수학 교육을 맡게 된 홍창형입니다. 네, 1번 문제 두 다항식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3a 빼기 b를 묻고 있는데 이제 3a 빼기 b는 이제 여기 식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여기다가 앞에 있는 3을 곱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3a를 구해보면 이제 이게 3a가 되고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수가 같은 항끼리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것을 전개해 보면 3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곱인 항이랑 1차 항인 것을 이제 따로따로 계산을 해보면 1차 항끼리 날아가고 그럼 이제 3x 제곱과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다항식의 미정계수를 묻고 있어요. 이제 항등식이라는 것은 두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건데 전개를 해보면 자, 이렇게 전개를 해볼 수가 있죠. 이때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치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x 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두 식은 항상 성립이 돼야 돼요. 대입을 해보는 수 중에서 가장 간단한 수 0을 먼저 대입해 보면 0 더하기 0 더하기 4는 0 더하기 0 더하기 b가 되죠. 그래서 b는 4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 자, 4를 넣고 a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1을 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a가 살아있기 때문에 a를 구할 수가 있죠. 요거 두 개 날리고 이렇게 날리면 a는 2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무엇이냐 하면 개수를 바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2차인 항과 1차인 항의 개수는 항상 같겠죠. 첫 번째 x제곱의 항이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이제 a 값도 2가 나와야 되고, 원래 식이었던 이제 b는 차수가 없는 항이기 때문에 b는 4가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2 더하기 4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이거는 되게 처음에 봤을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일반 나눗셈도 어려운데 다 식의 나눗셈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조립제법으로 푸는 겁니다. 이 항에서 이제 x-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 항의 개수들만 먼저 적는 겁니다. x세제곱의 항 1이고, 자, 이게 이 다항식의 개수인데 x-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x-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적는 게 아니라 부호 반대로 해서 1을 적는데, 첫 번째 x세제곱의 1은 그대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이제 이거랑 이거를 곱해서 여기다가 적는 건데요. 이렇게 적고 나서 마이너스 3에서 1을 더해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에서 또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걸 그대로 더해주면 이제 a-2가 됩니다. 또 역시 이거를 곱해주면 a-2가 그대로 살아가고, 이건 역시 더하면 5 더하기 a-2 이렇게 되죠. 근데 조건에서 x-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나머지인 부분이거든요. 나머지가 0이 된다는 말이겠죠.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 더하기 5 빼기 2가 0이 된다. 그러면 a는 이제 여기 3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식을 나누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5를 2로 나누면 이제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5는 2 곱하기 2 더하기 1로 나누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다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x 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5가 x-1에다가 어떤 식? qx라고 합시다. qx를 곱하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원래 나머지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알파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없다고 치고, 자,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나눗셈의 개념으로 이용하면, 자, 이것 역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 식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x에다가 0을 넣으면 이제 ax가 사라지기 때문에 a를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1을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a 더하기 5는 날아가 버리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a는 이제 2, 3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잖아요. 이럴 때는 좀 두 번째 방법이 더 쉽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는 조립제법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복소수의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복소수 허수인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것만 알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전개를 해보면 3i 마이너스 2의 i 제곱은 a 더하기 3i가 되겠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2, 3i 플러스 2는 a 플러스 3i, 3i끼리 날라가죠. 그럼 a는 2가 되겠네요. 정답 3번. 자, 5번 2차 함수의 성질에 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우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함수가 위로 볼록한 함수인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이제 2차 함수는 이렇게 쭉 표현하면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4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겠죠. 여기서 x제곱의 앞에 있는 개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로 그래프의 모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x제곱의 앞에 개수가 플러스라면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되고, x제곱의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무엇을 파악할 수 있냐면 이제 아래로 볼록일 때는 이게 끝없이 위로 올라가니까 최소값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값. 그리고 위로 볼록일 때는 이제 아래의 값이 무한히 이어지니까 최소값은 구할 수 없고 여기 꼭지점의 좌표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꼭지점을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 꼭지점은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이 식을 전개를 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x 빼기 1 더하기 4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꼭지점을 구할 수가 없어요. 꼭지점을 구하려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x는 마이너스 1일 때 이 값이 0이 되고 y는 이제 4니까 마이너스 1,4. 어떻게 보면 x절편, y절편 이 개념과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이 값일 때 꼭지점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이 값이 꼭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식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1,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4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값은 항상 y값을 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4인 게 이 아래 위로 볼록인 점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값인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그림이 없어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부등식의 해 범위를 묻고 있어요. 6번 문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것을 나누어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이거를 절대값 x-1이 3이다 라고 해봅시다.
부호 빼고 등호만 붙여서.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이제 원점에서부터 거리죠. x 플러스 1을 절대값을 풀면 이게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절대값이라는 게 이제 원점에서부터 거리이기 때문에 양수, 음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절대값 x 값을 풀어서 x 마이너스 1이 3인지 마이너스 3인지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x는 4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해서 여기 이 만나는 점이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랑 3이 아니라 마이너스 2나 4 중에 하나여야 된다.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은 아니고 3, 4 중에 골라야겠죠. 이제 여기서 우리 부호를 통해서 어느 방향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여기서 이게 작다고 그랬으니까 이 값이 3보다 작아야 돼요. 자, 하나 예를 들어서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 봅시다. x에다가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 절대값 풀어도 이제 마이너스 1은 3이랑 마이너스 3 사이죠. 여기 3 있고 마이너스 3이 있다고 치면 여기가 원점이고 마이너스 1은 한 여기 정도에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0을 넣었는데 마이너스 1이 여기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이 범위 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바깥이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7번은 이제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의 중심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양쪽 마이너스 5,7이랑 1,1의 중심점을 구하라.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이거 자체를 구하는 거는 뭐 구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쉽게 생각하자면 x좌표만 먼저 구해봅시다. 여기 x가 1이고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랑 1 사이 점이 뭐냐? 그거겠죠? 그거랑 이제 y좌표 1이랑 7의 사이, 이 사이에 있는 점, 이거를 하나씩 구하면 되겠죠. x의 중심 좌표 먼저 구해보면 이게 2고 여기가 4예요. 그러면 이 둘의 중심점은 3이겠죠? 이거는 그냥 생각 안 하고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 더하기 4에다가 2를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에다가 절반을 나누면 중심값이 나온다. 이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해볼 수 있겠죠. x는 1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한 값에 2를 나눈다. 이거는 마이너스 4고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y는 이제 1과 7이니까 1 더하기 7에다가 2를 나눈 값, 위의 값이 8이니까 y 값은 4가 되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면 조금 더 문제를 어렵지 않고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4. 2번. 자, 8번 문제는 직선을 주어졌을 때 0,1을 지난다. 그리고 수직이다. 이거는 이제 1차 함수 직선의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 값이 이 함수의 기울기고 이게 y절편인 거는 아실 거예요. 이게 기울기고 이것이 y의 절편이다. 이때 보면 이제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이건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이 y는 뭐 mx 더하기 n이라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n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기울기 구하기 m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m은 2가 되겠죠? 우리 기울기를 구했어요. 그러면 y절편만 구하면 되겠네요. 우리한테 조건이 주어진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0,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직선은 이거를 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값을 넣어도 이 식이 성립이 되겠죠. 0,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y 값에 1이 들어가고 x에 0이 들어가니까 1은 2 곱하기 0 더하기 n. 이건 0이니까 n은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기울기가 2라는 거 구했고 y절편이 1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y는 2x 더하기 1이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중심의 좌표 A랑 B에 대해서 반지름 R일 때 축 사이에서 나오는 원에 대한 방정식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심의 좌표가 3,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을 넣고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되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부호를 바꿔서 넣어야겠죠.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이 1이라 그랬으니까 R은 1이죠. 이게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이 뭐냐?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좌표 평면 위에 같은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이 좌표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했다는 것은 X축에서도 한번 대칭을 하고 Y축에서도 한번 대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복잡하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X축으로 먼저 대칭을 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한번 대칭을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 3,4가 X축으로 대칭을 한다는 것은 이제 X 값은 그대로고 Y 값이 반대로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 갔을 때 여기가 한 마이너스 4라고 칩시다. 그러면 X축에서 대칭했다는 거니까 이 점이 이렇게 간다는 거겠죠. 여기가 3, 마이너스 4. 여기서 이제 X축에 한번 대칭하고 Y축에서 한번 대칭을 해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이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Y축으로 대칭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한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 Y축에서 대칭하면 Y 값은 그대로겠죠. X 값만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 값이 이 점을 원점에서 대칭한 값이다. 정답은 1번.